여러분 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바로 E클래스였어요.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요청도 굉장히 많았었고 아마 이 바뀐 모델 때문에 더 많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오모터스에서 많이 선호했던 모델이 11, 13년식 모델이었다면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굉장히 짧은 16년식 모델입니다. 16년식에 17년 등록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12만 4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같이 함께 보실 부분은요 앞쪽 그릴 부분부터입니다. 일단 앞쪽 그릴도 원래 많이 보셨던 거랑 조금 다르죠. 다이아몬드 그릴로 지금 변경을 해 놓으신 상태이고요. 부분적으로 쭉 넘어오겠지만 일단은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장 이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트, 이 레이저 라이트의 BMW를 형상케 하는 이 블루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메인 키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그릴, 두 번째 튜닝은요 바로 휠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순정 마차 휠로 지금 변경을 모두 다 해놓은 상태이신데요. 가장자리 쪽에 살짝 미세한 스크래치만 남아있는 정도인데 손에 걸리적거리진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타시거나 혹은 조금 더 타시다가 그때 스크래치가 생기시면 복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들어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3만 원, 12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라면은 이 벤츠에 걸맞게 한 번쯤 손상을 입었으면 복원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 것 같아요. 타이어를 보도록 할 텐데 2020년 20주차 타이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과 타이어 넘어서 딱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실버로 지금 뭔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4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의 가장 요긴한 장점 중에 하나는 누군가 옆에 긁고 지나갔을 때 거의 잡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해당 차량은 충격을 받으면 녹화가 같이 되면서 어떤 차량이 지나가는지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 나는 좁은 골목길에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고 주차할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실제로 100만 원이 넘는 블랙박스이다 보니까 한 번쯤 긁혀보신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사이드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사이드 미러 쪽도 약간 AMG 라인이라고 하죠. 약간 63 AMG, 43 AMG 라인처럼 지금 앞쪽을 모두 다 변형을 해 놓으셨어요. 원래는 차체와 동일한 컬러인데 지금 모두 다 변형을 다 해 놓으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이 친구가 아방가르드 트림이다 보니까 피아노 블랙이 아니라 우드, 블랙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메인 키포인트. 그리고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열통매가 다 들어가 있고요. 하나 더 키포인트를 뽑자면 실제로 신형 부메스터 오디오를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게 되면은 돌면서 앞으로 돌출형으로 나오는 차량이고요. 세 번째에 이어서 네 번째로 보실 또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앰비언트인데 앰비언트는 보통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송풍구 쪽에 앰비언트를 추가적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앞쪽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차분해 보이는 차량이지만 차분하지 않게 조금 꾸며놓은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밤에 봤으면 그냥 일반적인 블랙일지라도 낮에 보면은 누구보다 튀는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뒤쪽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후미에 보면은 나와 있다시피 포매틱 사륜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빗길에 있어서 주행감도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괜찮으신데 조금만 더 추워지면은 이제 블랙아이스가 많이 형성이 될 때 이 아이의 진가를 톡톡히 발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쪽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열려서 스마트 트렁크인가? 라고 하셨겠지만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 깊이는 좀 깊은 편인데 높이라던가 옆에 폭이 조금 많이 죽는 편이에요. 왜냐면 벤츠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마감재를 위해서 공간을 좀 많이 죽이는 편이기 때문에 공간은 조금 다소 협소한 편이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옆에 캡 바꿔놨다고 했잖아요. 순정 캡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수전사 무늬가 좀 싫다라고 하시면은 순정으로 그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그대로 같이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폴딩이 되고요. 이 옆쪽도 폴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짐들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골프백을 어떻게 실어야 될까요? 요렇게 실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게 60cm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골프백 같은 것도 충분히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 되는 거 저게 왜 강조해주지? 라고 하겠지만 국산 차량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스키스루만 열려요. 가운데 있는 스키스루만 열리기 때문에 골프백이 글로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들은 대부분 다 세단도 시트 폴딩이 되기 때문에 폴딩을 하셨을 때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긴 물건을 적재하시기에도 훨씬 더 편하고요. 실제로 테이블 실어봤는데 폴딩 다 했을 때 다리 다 떼면은 테이블도 충분히 넉넉히 또 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일단 되게 반응이 빠른 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자, 오시는 김에 측면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안쪽에도 보시면은 붐헤스터 오디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튜닝을 한 가지 더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닥을 보시면 AMG 라인이라고 웰컴 라이트를 또 장착을 해 주셨습니다.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블랙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에 뒤쪽에 사용감은 거의 없습니다. 운전석 위주로만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친구의 메인 키포인트는 뒤쪽에 있는 썬루프인데요. 썬루프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썬루프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3, 뒤에가 7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2열에서 앞을 봤을 때 앞쪽에 바가 보여서 시야가 가린다는 단점이었다면 해당 차량은 뒤에가 3, 앞에가 7이기 때문에 바가 가려지지 않아서 훨씬 더 넓은 개방감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 더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보통은 패밀리카이지 않는 이상은 뒤쪽에 많이 태우시겠지만 보통은 앞을 더 많이 타죠. 조수석 쪽을. 앞을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에도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트가 길어 보이지? 라고 느껴지시는 거는 허벅지 받침대가 지금 최대로 나와 있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넣으면은 아래쪽으로 말립니다. 슉? 길이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가 더 이쁘다. 위쪽에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나 무드등 라이트가 훨씬 더 이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와이드 콕핏이 들어가 있는데요.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8년식 이상, 19년식부터 와이드 콕핏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7년식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16년식에는 와이드 콕핏이 안 들어가 있는데 17년식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2016년 생산이지만 2017년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와이드 콕핏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형이랑 가격이 왜 다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 이런 큰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시죠. 자, 앞쪽을 일단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시동을 먼저 걸어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거시면 앞쪽에 세레모니 라이트와 함께 붐헤스터 오디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성으로 캔만 씌우는 게 아니라 실제 붐헤스터로 지금 튜닝을 다 해놓으신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와이드 콕핏이 들어가 있고 앞쪽에 블루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해당 차량이 16년식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16년식 가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차량이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 뿐만 아니라 열선 핸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벤츠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얘랑 동일한 트림인데 D컷 핸들이라고 해서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키포인트죠.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드 콕핏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핸들을 보시면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버튼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버튼까지도 많았는데 이번에 바뀐 게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런 선택적인 부분이 가장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서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엉이들, 지금 양 사이드를 보고 있는 부엉이들 보이시죠? 앞에 부엉이들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모두 다 삽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기 전에 후방 카메라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방가르드 트림답게 이 친구는 어라운드 뷰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코너링을 했을 때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까지 예상 범주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해당 차량의 전면 카메라만 또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만도 이렇게 또 별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 측면만 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이 라인색 보이죠? 이 가이드라인. 여기에 닿냐 안 닿냐로 그냥 긁히냐 안 긁히냐 가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키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6년식의 차키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얄쌍하게 빠진 올드한 차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신형도 지금 다 차키도 모두 다 신형으로 되어 있는 차키입니다. 벤츠는 차키 키 케이스에 안 넣고 웬만하면 들고 다니는 게 멋인 거 아시죠? 다이나믹 차량 컴포트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 친구 아까 썬루프 말씀드렸잖아요.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지금 보통 아까 제가 3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헤드레스트 기준으로 3인데 헤드레스트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간 여유로운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진짜 키포인트인데 감독님 얘가 왜 튀어나와 있게요? 얘 보통 안 튀어나와 있죠. 얘가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얘랑 딱 맞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위쪽에 스피커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햇빛 가리개예요.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쬐게 되면은 앞에가 하얗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위쪽에 이 모자 덮개가 있음으로써 햇볕을 한 번 더 차단을 해줘서 이 디스플레이가 일단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그림자로 인해서 좀 더 열을 식혀주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잘 보이게 해준다.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액세서리를 놓으시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놓으시라고 권장을 드리기보다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에 꽂는 액세서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부착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앞쪽에 부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소소한 장점까지도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내려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옵션이면 옵션, 색상이면 색상, 이 차량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차량, 바로 2300 포매틱 아방가르드 모델이었습니다. 옵션, 차량 주행 성능 뭐 하나 빠지지 않았고 가격조차도 너무나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빠른 예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차량이 라이브에 나오기까지는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개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3일 동안 시승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직접 타보시고 정말 내가 탔을 때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포매틱이 포매틱다운 주행감을 주고 있는지, 내외관 컬러가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지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300 포매틱 아방가르드를 소개시켜드렸던 JMTV의 김채연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촬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